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은 바쁜데도 삶이 깔끔할까? 왜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정감이 느껴질까? 그 차이는 바로 정리의 깊이에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치워놓는 정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정리는 공간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더 깊게는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정돈하는 방식입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구가 비싸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띄는 건 불필요한 게 없다는 점이에요. 넓어 보이는 이유는 평수가 커서가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깔끔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깔끔하게 살기 때문에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사고를 명료하게 만들고 명료한 사고는 더 좋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되죠. 이 영상에서는 상위 1%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정리의 습관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집을 깨끗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과 에너지, 돈까지 아껴주는 정리의 본질, 그리고 그들이 공간을 통해 삶을 경영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실천할 수 있고 정리를 잘 못하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습관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공간이 달라지고 당신의 생각이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집 정리법. 첫 번째는 물건보다 공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 1%의 부자들은 정반대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에서 삶의 여유를 찾습니다. 당신은 혹시 호텔 같은 공간에 들어섰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집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물건으로 공간을 채우기보다는 비움으로써 공간의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말했습니다. 공간은 곧 정신의 외연이다. 정리가 안 된 공간은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물건은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거실에 쓰지 않는 러닝머신, 현관 앞에 먼지가 쌓인 자전거, 3년 전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들. 이 물건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나요? 사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공간과 에너지를 훔쳐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스스로 기준을 정합니다. 6개월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은 보관 이유를 적어본다. 이유가 없으면 과감히 버린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으로도 공간은 놀랍도록 깔끔해지고 머릿속까지 환해집니다. 또한 이렇게 비워낸 공간은 새로운 가능성을 담을 여백이 됩니다. 책을 읽을 자리가 생기고 가족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무엇보다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덜 가짐으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세요.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나를 숨막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이 차지한 공간이 당신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여유를 만들고 그 여유가 결국 당신의 삶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집 정리법. 두 번째는 모든 물건에 제자리가 있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 물건이 많다 해서 어수선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자리 없는 물건입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집을 가보면 놀라울 만큼 정돈돼 있지만 수납장이 빽빽하지도 물건이 적지도 않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모든 물건이 돌아갈 고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뇌는 사소한 결정을 반복할수록 피로가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열쇠를 찾느라 30초씩 머뭇거리고 서류를 꺼내려다 책상 서랍을 뒤적이는 그 순간들이 하루의 집중력을 잠식합니다. 반대로 물건을 꺼낼 때마다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손이 멈춘다면 그만큼 뇌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봅시다. 퇴근하자마자 현관 옆 트레이에 열쇠를 내려놓는 사람은 다음날 아침 열쇠 어디 있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급히 서류를 찾아달라 해도 책장 2번째 칸, 왼쪽에서 3번째 파일이라며 단번에 위치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질서 있는 공간이 곧 시간을 벌어주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카테고리별 수납입니다. 음식은 주방, 서류는 서재, 약은 욕실.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해서 혹은 일단 보이니까 엉뚱한 곳에 던져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동선 중심 정리입니다. 코트를 벗어 거실까지 들고 온 뒤 옷장에 걸면 분명 언젠가는 소파에 걸쳐놓고 말겠죠. 현관 가까이에 행어를 두어 움직임을 최소화하면 자기 자리는 자연히 지켜집니다. 셋째, 눈으로 확인되는 라벨링을 활용하세요. 투명 서류 박스에 계약서, 영수증, 가족사진 같은 라벨을 붙이면 꺼낼 때와 넣을 때 모두 결정 시간이 제로에 가깝게 줄어듭니다. 넷째, 정리의 한 방보다 리턴을 중시하세요. 주말 대청소보다 매일 30초씩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이 훨씬 강력합니다. 부자들은 방을 치우지 않습니다. 애초에 흩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정리는 물건과의 싸움이 아니라 질서와의 협상입니다. 자리 없는 물건은 존재할 수 없도록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삶의 루틴이 될 때 공간은 당신의 생산성을 돕는 조용한 동료가 됩니다. 지금 주머니 속 열쇠 하나라도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질서가 쌓여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놀라운 속도로 불려줄 것입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집 정리법. 세 번째는 시각적 노이즈를 줄여 깔끔하고 집중력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안의 어수선함은 눈으로만 느껴지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각적 혼란은 곧 뇌의 피로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뇌과학자 존 메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야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을수록 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즉, 지저분한 탁자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집중력과 의욕을 소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눈에 가장 자주 들어오는 공간, 예를 들면 거실 테이블, 주방 싱크대, 책상 위가 항상 복잡하다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피로감이 먼저 몰려옵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집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죠. 탁자 위에 놓인 건 단 한 권의 책이나 한 송이 꽃, 싱크대 위에는 물 한 방울 없이 말끔하게 정리된 조리도구들.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집안의 시각적 노이즈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저분한 공간에서 작업한 사람들은 깨끗한 공간에서 일한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30% 낮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은 무의식 중에 우리의 태도와 감정, 판단력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각적 노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단 하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의 기술은 숨기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실천 팁, 탁자 위에는 2개 이상의 물건을 올리지 않는다. 펜, 리모컨, 책, 메모지. 쌓여있던 물건들을 서랍 속, 바구니 속 또는 정해진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한눈에 보이는 것이 줄어들면 뇌는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싱크대 위는 사용 후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비워둔다. 설거지는 내일 하지 뭐. 라는 한 번의 선택이 다음날의 의욕을 앗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지저분함은 다음 행동의 속도를 늦춥니다. 세 번째 실천 팁, 10분 리셋 정리를 매일 자기 전에 실행하세요. 온 가족이 각자 맡은 공간 10분만 정리해도 다음날 아침은 마치 호텔 같은 여유로 시작됩니다. 특히 뇌가 가장 예민해지는 아침 시간, 시각적 질서가 깔려 있으면 그날 하루의 결정력과 기분이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혼란한 공간은 혼란한 머리를 만든다는 사실을. 물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이는 정보를 줄이는 것입니다. 시각의 여백은 곧 생각의 여유입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눈에 들어오는 물건은 당신이 선택한 정보인가요? 아니면 무심코 방치된 노이즈인가요? 10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뇌가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집 정리법. 네 번째는 언젠가를 핑계로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거 언젠간 쓰겠지. 우리 집 어디엔가 이런 말과 함께 묻혀있는 물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정말 올까요? 상위 1% 부자들은 이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쓰지 않는 물건은 앞으로도 쓰지 않는다.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현재에 맞춰져 있죠. 예를 들어 3년째 방 한구석에 놓여있는 러닝머신, 거실 책장에 꽂혀 있지만 펼친 적 없는 자기계발서 10권, 혹은 누군가 준 선물이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릇 세트.
그 물건들은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은 과거의 계획이거나 미래의 환상일 뿐입니다.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불안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심리학자 피터 월시는 말합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집착이 만든 행위다. 반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공간을 통해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할까?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전체 소유 물건의 80%를 1년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언젠가라는 불확실한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실천 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6개월 이상 쓰지 않은 물건은 박스에 넣고 1개월간 꺼내지 않으면 기부하거나 처분하세요. 특히 언젠가 운동할 때 쓰려고 남겨둔 기구, 언젠가 읽을 책은 목록으로 정리해두고 3개월 안에 손대지 않으면 정리 대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지금만이 진짜다. 이 기준으로 물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물건을 쥔 채 미루고 있던 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한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내 선택의 흔적을 정리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선택은 깨끗이 내려놓는 게 품격이다. 지금 당신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장 쓰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를 핑계로 남겨둔 물건이 있진 않나요? 그 물건은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시간, 의욕, 집중력까지 조금씩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집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은 결국 삶을 가볍게 만들죠. 언젠가를 떠나보낼 수 있을 때 지금의 삶이 훨씬 더 또렷하고 선명해질 겁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집 정리법. 5번째는 정리 습관을 루틴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작은 루틴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집 정리에도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집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정리를 하루 10분의 루틴으로 만든다는 데 차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큰 프로젝트처럼 생각합니다. 주말을 통째로 비워서 대청소를 하고 끝나면 뿌듯함과 동시에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리를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습관으로 관리합니다. 마치 양치질이나 세수처럼요. 예를 들어 한 CEO는 퇴근 후 10분 동안 책상과 거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정리를 하는 시간은 나를 정돈하는 시간이라고 말하죠. 또 다른 부자 가정은 아침에 가족 모두가 각자 방을 5분씩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이어도 이 작은 루틴 덕분에 집은 늘 깔끔하게 유지되고 가족 간에도 책임감과 협력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정리 알람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저녁 9시 30분, 온 가족이 각자 10분 동안만 제자리에 물건을 놓는 겁니다. 아이들도 좋아해요. 경쟁하듯 정리하고 끝나면 칭찬과 작은 보상이 주어지는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정리는 어느새 귀찮은 일이 아니라 가족 문화가 됩니다. 결국 정리는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정돈하는 행위입니다. 정리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복잡한 생각, 그리고 무의식적인 소비까지 함께 비워냅니다. 상위 1%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짧게라도 정리하며 그 안에서 질서와 여유, 그리고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 루틴에도 단 10분의 정리 시간을 넣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공간뿐 아니라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집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비싼 인테리어나 넓은 공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집은 정리되어 있고 그 정돈된 공간 속에서 명료한 사고와 집중력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집은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그 변화는 결국 삶의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리된 공간은 단지 보기 좋은 수준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상위 1%의 삶은 단정하고 그 단정함이 바로 그들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혹시 지금 당신의 공간이 조금 어지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삶이 바쁘고 복잡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정리해보세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 옷장 속에 입지 않는 옷 한 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정리는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니라 삶의 루틴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습관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쌓인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공간, 당신의 삶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집은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집을 정리하면 생각이 맑아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정돈됩니다. 상위 1%의 집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명료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공간에도 여유를 선물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